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2탄으로 실버타운을 실제적으로 고르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이한세 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실버타운 3개까지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을 입주했을 때 주의사항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도 우리가 전세를 얻거나 집을 얻을 때, 집을 매매하거나 할 때 우리가 보는 사항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내고 월 생활비를 내고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옵션이 많은 집을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파손이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파손이나 작동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그러니까 계약 전에 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실버타운이 만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적으로는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 인 분들이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그다음 식사에 대한 부담,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가신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이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에 현실적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실버타운 오픈하고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전자제품이나 시설이 교체되지 않아서 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되는지, 혹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거를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낡았거나 파손되어 있으면 이걸 누가 비용을 내고, 그리고 계약 전에 다 수리가 가능한지, 비용을 내서 이걸 고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한 벽지나 타일 같은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우리가 집을 얻으러 가거나 집을 살 때 좀 더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배와 장판이 되어 있고, 이런 걸 선호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사전에 교체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입소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로 변경했을 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면서 월세를 내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그 내가 불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거를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되죠. 그래서 입주 전에 계약서에 상세히 명세를 하셔야 돼요. 구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꼭 해주셔야지만 퇴소 시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소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계약서에 자세히 명시한다. 우리가 집을 전세를 얻거나 살 때와 똑같이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의 제일 문제점은 보증금을 돌려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몇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업비가 부족하고 관리가 부실하고 분양이 저조해서 입주 부도가 나는 거예요. 실버타운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도가 나버리면 폐업을 하는 위기가 오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사업자가 입주금의 50% 이상을 돌려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 이상 돌려주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2천을 내고 들어갔어요. 그럼 1,000만 원은 돌려줄 수 있는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지, 이게 100%면 더 좋겠죠. 근데 그 시행규칙에는 50% 이상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게 100%인지, 그리고 보증보험이 돼 있는지, 퍼센트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보증보험이 안 되어 있고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으로 보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세를 얻으러 가서 전세 보증금을 혹시 못 돌려받을까봐 전세권 설정을 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보증보험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그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자가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나중에 다 낙찰이 되고 낙찰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배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시공자나 금융권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큰 피해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운영의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 이건 소비자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버타운이 운영상 문제가 없고 건실한지 분별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전문성, 사회적 신용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신용도를 알아본다는 게 말이 쉽지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버타운을 체험을 하러 가면 식사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한번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사러 가거나 아파트를 사러 가거나 건물을 사러 가거나 부동산을 사러 갈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세입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세입자들이 이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 뭐가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입주자와 이야기해보는, 식사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최종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리고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꼼꼼하게 읽어도 보시고,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만약에 많이 보증금을 내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보험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전문성이 있는지, 신용도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식사 체험을 통해서 입주자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그리고 계약서에도 꼼꼼하게 적으셔서 보증금을 놓치시거나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임대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시설들 체크해 보시고, 이게 파손이나 그리고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하건 아니면 옵션 같은 게 얼마나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전세를 얻거나 또는 전월세를 얻을 때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분들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 부분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시니어에 대한 직원들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원들이 정말 그 들어오시는 입주자들을 위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도 그 식사 체험을 하고 그 실버타운 안에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말도 시켜보시고 직원들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고 또 한번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했을 때 고려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병원, 네 번째는 여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비용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이 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있고 월 생활비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서 부담 가지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은 보통은 2억에서 9억입니다. 근데 이거 2억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월 생활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이긴 한데 이 100만 안 내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은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이영재 씨가 그때 전찬시에서 갔던 곳은 58평인가 그랬었죠. 아주 큰 평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보증금이 비싸죠. 그리고 월생활비도 비싸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거나 얻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수가 작으면 보증금이나 매매가가 작고, 그리고 월생활비도 작게 들잖아요. 근데 평수가 크면 월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보증금도 비싸고, 그리고 매매가도 비싸요. 맞죠? 그래서 평소에 따라 틀리다 라는 걸 아시고, 그 비용이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는. 두 번째는 위치. 도시형이고 근고형이고 전원형이 있어요. 도시형은 완전 진짜 도심 속에 실버타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영재 씨가 갔던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이죠. 도시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근교형은 도시하고 가깝게 있는 거고요. 전원형은 내가 좀 자연을 즐기고 싶은, 두 번째 갔던 전원형 거기는 자연을 즐기는 모습들이 담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다는 기보다는 개인의 선호도가 제일 중요하죠. 나는 건강해서 그냥 자연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전원형 가시면 되고, 그리고 도시는 너무 답답해. 그렇지만 도시에 가까운 문화는 좀 즐기고 싶고 좀 나가는 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하면 근교형 가시면 되고, 난 그냥 도심 속에서
살고 싶어 하면 도시형 가시면 돼요.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리고 자녀의 거주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자녀가 와서 나를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게스트 숙박이 있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거주지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보통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이 가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 선호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좀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프시면 조금 자녀의 거주지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내는 실버타운 땅값이 워낙 비쌉니다. 아시지만 수도권 아파트, 지방 아파트하고 비교 안 되죠. 그 이유는 땅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도시형이고 서울에 있는 곳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시면 그 서울하고 근교에 있는 실버타운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지금 건강할 때는 좀 괜찮겠다 하시면은 조금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근교라든지, 아니면은 원래 내가 고향이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방에 사시다가. 그래서 지방 쪽에 만약에 뭐 이렇게 생활권이 좀 있으신 분들은 꼭 뭐 서울을 너무 비싼 돈을 주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그 이하 분들은 지금보다 좀 더 실버타운이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하고 종류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점 나아질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대형 병원이 가까운 실버타운이 좋습니다. 일부러 나이가 드시면은 대형 병원 옆에 집을 마련해서 거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대형 병원이 가까운 실버타운이나 아니면 너싱홈. 너싱홈이 뭐냐면은 실버타운하고 요양원하고 플러스가 돼 있는 곳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프거나 고동이 불편할 때를 대비해서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싱홈이나 데이케어 센터는 실버타운하고 주간보호센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왜 유치원 가듯이 어른들도 주간보호센터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다 오는 그런 것처럼 주간보호센터의 그 성격을 같이 믹스한 데이케어 센터 등 요양원 성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좋겠죠. 건강이 좋지 않다면은. 내가 실버타운을 고를 때 너싱홈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요양원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의 성격을 같이 겸비한 곳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가. 노후에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건강,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외로움이거든요. 그 세 가지인데, 건강은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친구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잘 유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력은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경제력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연금은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요렇게 되죠. 그래서 연금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셔서 월 생활비를 내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금을 준비해서 세팅을 해 놓으시는 방법. 국민연금 하나만은 안 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에 주택연금까지 4층 구조가 되어야지만 실버타운 가셨을 때 좀 더 여유롭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가 생활을, 외로움은 또래 집단과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같은 걸 하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시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일 잘 돼 있는 공간이 실버타운이죠. 실버타운에 가시면 또래 집단들 많으시고, 그리고 취미 활동은 동호회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방문을 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요런 동호회도 있고 취미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되고 있는 건지, 문의만 체육관이 있고 안에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활성화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 입주할 때 처음에 비용,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병원, 네 번째는 여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용은 본인한테 맞도록 평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위치는 도시형 근교형 전원형이 있는데 개인의 선호도나
아니면 내가 아파서 나중에 거동 불편할 때 자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겠다 하면 자녀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지 않으면 대형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너싱홈, 요양원의 성격이 있는 너싱홈이나 주간보호센터의 성격이 있는 데이케어 센터 쪽이 좋을 거고요. 여가는 여가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의 동호회 공간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이한세 초고령 사회미래연구원장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거 PPL이나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읽으시면 실버타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더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이 이제 실버타운 30곳을 다 방문을 해봤어요. 양로원이라는 실버타운을 방문을 해보시고, 이게 입주민이 100명 이상이고 전국 30개 실버타운을 직접 가보고 입주보증금, 월생활비, 위치, 주변 환경, 생활 편의 서비스 11개 항목을 분석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은 7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버타운 간 시어머니와 양로원 간 친정엄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실버타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이분이 세 곳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형 중에 서울 더 클래식 500. 이영재 씨가 처음에 도심형으로 갔던 데가 여긴데요. 여기는 건국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버타운 중에 최상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스파, 골프 연습장 등 폭넓은 여가 시설이 마련돼 있고, 호텔식 서비스, 개개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활동을 하는 시니어가 많대요. 도시형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은 하는데 식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의료시설을 조금 이용하고 싶고 여가시설을 조금 더 폭넓게 또래 집단하고 이용하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실버타운은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활동 없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랍니다. 여기는. 그래서 도시형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사회활동을 하시는 시니어가 많다. 여기 보증금은 9억 원이고요. 굉장히 비싸죠. 여기가 시설이 거의 호텔급입니다. 그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월 213만 원, 식비 26만 원. 이렇게 해서 이 굉장히 비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고형으로 인천 마리스텔라입니다. 여기는 인천국제 성모병원이 가까워서 응급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답니다. 어르신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뇌출혈이나 뇌혈관 뭐 이런 걸로 쓰러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모병원이 가깝게 있고 상가 내에 단지 내 상가가 있어갖고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다양하고 외부인 방문이 잦아서 고립감이 덜하고 1층에 성당에서 매일 미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리스텔라 성당에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입주 보증금이 2억 4천에서 4억 원이고요. 생활비는 142만 원에 19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형은 김제 부영 실버 아파트인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만약에 실버타운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고, 그리고 실버타운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실버타운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원형이든 도시형이든 근고형이든 할 거 없이 위치에 따라서 주상복합을 약간 실버타운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제 부영 실버 아파트는 전국 실버타운 가운데서 보증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인대학, 게이트볼장, 요양병원 등이 있으면 식사는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입주민 간 교류가 작고 정겨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2천에서 4천이고 생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형을 두 번째 이영재 씨가 가서 했던 전원형이 자연을 벗삼는 경우가 많고 게이트볼장에서 자연을 벗삼으면서 운동하는 이런 모습들 그려졌었는데, 무조건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증금도 싸고 생활비도 없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한세 위원장이 이렇게 세 개를 제시했습니다. 도시형 서울 더 클래식 500, 근교형 인천 마리스텔라, 전원형 김제 부영 실버 아파트, 이렇게 세 개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버타운을 실질적으로 고르는 주의사항이라든지 고를 때 고려사항 4가지, 그리고 이한세 위원장님께서 이제 실버타운을 추천해 준 3곳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실버타운 영상이 나중에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요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 제작했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사노동이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사노동이나 아니면 식사 준비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래 집단과 어울려서 뭔가 즐기는 여가 생활이 필요하고 나 외로울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의료시설 같은 게 좀 상주되어 있는 곳에 있고 싶다 하시면 실버타운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월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연금을 좀 더 금액을 한 2, 300만 원 정도에 맞춰 놓는다면은 나중에 부담 없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는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